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변수, 그러니까 배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5개짜리. 자, 우리가 요거 5개짜리 추가 삭제 못하고 5개짜리니까 이렇게 인덱스 넘어가는 순간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랬죠?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많이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메모리를 침범해 가지고 쓰기를 시도할 수도 있어서 시스템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길이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배열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뭐 스캔 C인으로 해볼게요. C인을 통해서 뭐 ARR에 i번째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거를 좀 크게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1, 2, 4, 5까지 딱 나오고 뭔가 예외가 발생해버렸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5개 이상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배열이 꽉 차면 교체를 해줍니다. 만약 여기서 만약에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 크기. 이거를 램수 사이즈라고 할까요? 이렇게 넘으면은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배열을 바꿔야 됩니다. 더 큰 걸로. 자, 근데 이거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미 컴파일 타임에 정해져 버려가지고 요걸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동적 할당으로 힙에다가 마련하고 요런 방법을 취하게 돼요. 자, 우리의 ARR은 이렇게 있고요. 실체는 여기 있죠. 배열의 실체는 여기다가 두는 거죠. 처음에 5개짜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5개 꽉 찰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차면은 여기다 저장을 못하니까 더 큰 거 만들어서 기존의 거 여기 복사하고요. 그죠? 5개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남는 공간에 추가할 수 있겠죠. 이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결과적으로 배열이 커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 동적 배열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할 게 아니라, 정적 할당을 할 게 아니라 5개짜리 처음에 일단 만드시고, 자, 요건 요렇게 가야겠네요. 반대로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 i가 사이즈보다 커지면은 저장할 게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 정답은 딱히 없는데 몇 개를 더 늘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배씩 늘릴지, 한 칸씩 늘릴지. 그래서 저는 2배씩 그냥 늘려볼게요. 2배씩.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겠죠? 뭘로? 현재 랭스 사이즈의 2배로. 그래서 ARR이 다시 담아야겠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ARR에 있던, 원래 있던 거 복사해야 되잖아요. 2배짜리 만들고 새로 ARR 바로 넣어버리면 기존에 저장해놨던 5개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ARR 바로 넣기 전에 어떻게 해라? 일단 요거를 TMP라고 잡아주시고 2배로 커지는 임시 배열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원래 ARR에 있던 거 복사해서 넣어야죠. A는 있으니까 J 0부터 사이즈만큼 뒤져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ARR의 J번째를 TMP에 J번째에 넣으시면 돼요. 저 원래 ARR에 들어있던 5개가 여기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다 됐으면은 자, 지금 우리 요거 한 겁니다. 이게 이제 TMP고 이게 ARR이 가리키고 있는 요거잖아요. 요거 찾아가지고 요거 5개를 이렇게 복사한 거죠. 복사 다 끝났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잖아요. 폐기 처분하고 얘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딜리트로 원래 ARR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MP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10개가 잘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참고로 여러분 요거 배열이 아니고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는 범위 기반 못 씁니다. 자, 포인터는 왜 범위 기반 못 쓰는지는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길이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배열은 길이 정보가 있고 포인터는 없죠. 예를 들어서 ARR2라고 일단 만들어 놓고 요거 사이즈 오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20바이트 나와야죠. 배열은 자신의 크기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순간 얘는 배열 아니죠. 얘는 그냥 주소죠. 주소 저장은 주소 변수기 때문에 크기 정보가 딱히 없고 그냥 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기준 4바이트입니다. 주소는 무조건 4바이트. 그래서 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꺼낼 수가 없어요. 범위 기반은. 요런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ARR 우리가 동적 할당으로 하면은 이렇게 못 꺼냅니다. 뭐 10개라고 했으니까 10개 그냥 이렇게 꺼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출력 한번 해줍시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정말로 2배로 늘려지는지.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배열이 꽉 차서 2배로 늘렸대요. 자,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자, 배열의 길이가 2배로 늘었으면 배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랭스 사이즈가 바뀌어야겠죠? 여기서 랭스 사이즈가 이렇게 돼야겠죠? 실제로 2배로 늘렸다고 해놓고 랭스 사이즈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안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죠? 자, 요게 이제 동적 배열이고요. 자,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꽉 찼을 때 늘려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추가할 때 또는 삭제할 때 이거 우리 추가 삭제 알고리즘도 혹시 아시나요? 배열에서 추가 삭제하는 거? 구현은 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보죠. 6개짜리 배열이 있을 때 1, 2, 3, 4면 얘 삭제하고 싶다 이거죠, 이거. 근데 배열의 길이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뭐 0을 넣는다 하더라도 1, 2, 0, 4, 5, 6이지 1, 2, 4, 5, 6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배열에서 삭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6으로 잡고 사용을 하다가 삭제면은 얘를 이렇게 당겨서 덮어야겠죠. 4가 2개 되니까 얘를 또 당겨서 5로 덮어야 되고 5가 2개 되니까 당겨서 6으로 덮어야 되고 그럼 최종 1, 2, 4, 5, 6,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삭제했다고 보니까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남았다라는 정보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삭제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삭제도 하나 삭제했다고 메모리 재배열하면은 메모리 재배열하는 그 오버헤드가 더 크니까 그냥 이렇게 남겨둔 상태로 쓰다가 어느 시점 왔을 때 이제 얘네가 너무 낭비되고 있잖아요. 남아서. 그렇죠? 그럴 때 한번 또 이제 재배열 해주는 거예요. 좀 작은 배열로. 그럼 메모리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죠. 뭐 요런 거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 속도에 대한 성능이 중요하면은 메모리를 좀 포기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 재배열하는 것도 거기에 자원이 소모가 되니까 메모리가 좀 충분하다면은 그냥 남겨둔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되고 내 메모리가 너무 부족한데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시점에 최대한 버티다가 쓰레기 값이 많이 늘면은 한 번에 청소를 해주는 방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알고리즘들 있죠. 추가 삭제 또는 이런 찼을 때 뭐 몇 배로 늘려주는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게 이제 STL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단위로 해당 자원과 그 자원을 처리해주는 메소드를 같이 묶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클래스로. 그래서 배열과 그 배열을 알고리즘적으로 처리해서 뭐 추가나 삭제를 같이 묶어서 클래스로 제공을 해주는 게 STL의 동적 배열이고요.
자, 이 어레이 리스트 동적 배열을 심플풀에서는 벡터라는 걸로, 벡터라는 클래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이걸 구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한번 해보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의미는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가장 뭐 좀 일반적인 형태로, 최적화된 형태로 CPP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클래스라는 형태로. 그 클래스 이름은 뭐다? 벡터다. 됐죠? 요거를 클래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 클래스로 만드는 거는 제가 코드를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그걸로 보시고, 저희가 직접 구현을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코드 보고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세요. 이거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엄청 잘 구현되어 있겠죠.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만들었을 테니까. 저희가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보자. 벡터, CPP의 동적 배열 벡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루드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클래스는 벡터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선언이 되어 있고요. 구현 파일은 여러분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볼 일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대충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엄청 길죠, 이거. 대충 한 4,000? 3,000? 라인 정도 되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clude에서 벡터를 추가를 하시고요. 자, 제가 그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td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using namespace를 std를 쓰면 굳이 이제 네임스페이스 앞에 안 적고 바로 벡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클래스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자료형을. 자, 그래서 여기 v1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빨간 줄 뜨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꺽쇠 하시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 왜 만든 거냐면 동적 배열이라고 해서 배열을 좀 더 잘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배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길이랑 자료형이잖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배열을 못 만듭니다. 자, 근데 길이는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내부적으로 이렇게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자료형. 그럼 뭐 저장할 거냐 이거야. 인트 배열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료형을 꺽쇠 안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꺽쇠 안에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제 벡터 사용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동적 배열인데 우리가 이 int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길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이 v1은 길이가 빵이야, 빵.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자, 그럼 길이 정보를 한번 먼저 볼까요? 보통 배열은 길이 어떻게 봅니까? 사이즈업으로 보죠. 배열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사이즈업으로 보잖아요. 그럼 크기가 나오고 얘를 단위 자료형인 인트로 나누면 배열의 길이가 나오죠. 요게 이제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크기를 5개 하면 20바이트잖아요. 얘 크기가 20인데 4로 나누면 다시 5가 나올 거니까 배열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이 구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템플릿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내부적으로 사이즈를 구해서 그냥 리턴을 해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아니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이즈. 메서드가 맞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함수들이. 그죠? 우리가 아까 뭐 플라이 하듯이 결국 클래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의 조합이니까 우리가 오리를 이렇게 썼듯이 벡터에는 사이즈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배열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배열보다는 이제 벡터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는 뭐다? 0이 나옵니다. 출력해볼게요. 영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열 사용할 때 이렇게 0을 하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하면은 아예 초기화도 안 해주죠. 그렇죠? 근데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사이즈가 0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크기 관리 해주는 거예요. 자, 길이 정보 사이즈 함수. 물론 여러분이 이제 구글을 하시거나 시어노 표준 문서를 보시면은 시플플 문서를 보시면은 요거 다 사용 방법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주 쓰는 거 위주로 그냥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이즈 요거 되게 많이 쓰이고요. 길이 정보 구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추가하는 거.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푸시백. 그래서 v1. 푸시백이라고 해서 별표 쳐져 있는 거는 자주 쓰이는 함수는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이고요.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요, 그죠? 첫 번째 걸 여기다 저장하고 두 번째 걸 막 여기다 저장하지는 않죠, 보통. 그죠? 첫 번째 거 바로 옆에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다시 꺼내쓰기 편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푸시백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 G에 추가. 만약 비어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면 제일 앞에 여기 저장이 되겠죠?
또 추가하면은 요거 가장 최근에 추가된 거 바로 뒤 여기. 또 추가하면 여기. 또 추가하면 여기. 계속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백이죠. 뒤에다가 넣어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벡터 안에 있는 배열에 저장이 될 거예요. 벡터에 10 하나 추가했다.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빵에서 1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늘어났죠. 배열의 크기도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추가될 때마다 알아서 늘어나요.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죠? 네 개. 자바 하신 분들은 뭐랑 똑같아요? 어레이 리스트랑 똑같죠. 어레이 리스트라고 보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가져오기. 배열이랑 거의 비슷해요. 배열도 인덱스로 가져오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V1 0번째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똑같죠? 배열이랑. 그래서 10, 20, 30, 40 꺼내온 거고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정. 똑같아요. 내가 첫 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V1에 0번째를 100으로 수정. 배열로 수정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냥 배열이랑 똑같죠? 물론 이게 배열이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클래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거 메서드인데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값을 가져오는 전용 메서드 함수가 있긴 합니다. at이라고 해서 이렇게 .ad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배열처럼 쓰셔도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삭제가 조금 다른데요. 얘는 이레이즈라고 있어요. 이레이즈인데 여기에 이터레이터가 와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뭐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냥 반복을 하기 위한 위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값이기 때문에 포인터고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레이즈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V1에 erase라는 함수가 있어서 0번째를 삭제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레이즈라는 함수는 여기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받게 돼 있어서요. 일단 요거는 그냥 딱 이렇게 보세요. V1에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벡터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 내부의 모양이 다 다를 테니까 세부적인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는 없고 딱 두 개 얻을 수 있어요. 시작 이터레이터랑 끝 이터레이터. 이렇게 v1.begin 하시면은 요거는 시작 이터레이터가 나오고요. 이거를 begin 말고 이제 end로 하면 요거는 끝 이터레이터가 변환이 돼요. 이터레이터는 그냥 포인터 위치 값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반복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포인터를 이터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 반복이라는 건 결국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자 그럼 begin은 뭐 하겠어요? 첫 번째겠죠.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고요. 자, 여러분 포인터 연산 기억하실 거예요. 이터레이터라는 게 결국은 포인터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1하면 포인터 연산이 일어나서 다음 요소로 점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요소, 그럼 네 번째 요소. 그래서 이렇게 begin 플러스 하신 다음에 인덱스를 넣으시면 원하는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삭제는 이 인덱스로 하게 되면은 삭제할 때마다 인덱스가 바뀌기 때문에 인덱스로 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값 이터레이터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요거 0번째 지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0번째 다시 달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100, 20, 30, 4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0이 나오겠죠. (20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수정, 가죽 이거는 뭐 배열이랑 거의 똑같고, 삭제하는 거 요거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면 편하고, 추가할 때 푸시백, 그리고 이 사이즈는 우리가 수시로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이 정도만 아셔도 벡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검색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 요런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요런 기능들을 이제 API라고 보통 부르는데, API 같은 거는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